자, 신주 인수권 부사채 BW 본드 윗 워런트.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에 일정한 수량의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가 결합된 회사채를 이제 말한다. 투자자들은 발행 기업의 주가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며 신주를 인수하여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포기하면 된다. 결국 이제 채권을 발행한 회사가 주식을 발행할 경우에 투자자가 미리 약정된 가격의 일정한 수량의 진수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인 워런트가 결합된 회사채를 말하고요. 주가가 이제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하면 신주를 인수해서 차익을 얻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인수권을 이제 포기를 하면 됩니다. BW는 이제 일반 채권에 비해서 발행금리가 낮고 발행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행기업의 주가가 약정된 매입가를 상회할 경우에는 투자자들 신주 인수권 행사에 힘입어 자기 자본이 증가하면서 새로운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투자자는 채권으로부터 이자 수익을, 주식으로부터 주가 상승에 따른 자금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서 투자 안정성과 수익성 모두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BW를 사는 건 좋지만 BW를 발행하는 것은 과연 좋을까라는 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BW는 이제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전환사채와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CB는 이제 전환 시 그 사채가 소멸되는 데 반해서 BW는 신주 인수권 행사 시 인수권 부분만 소멸되지 사채 부분은 계속 효력을 갖게 된다. 결국에 이제 CB는 그나마 이제 좀 소멸되니까 상관없는데 BW는 인수권만 소멸되고 사채 부분은 계속 남아있다는 거야. 결국에는 이제 뭐 전환사채나 BW 신주 인수권 부사채 둘 다 뭐 파생돼서 나온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 좋겠죠. 자, 신흥시작 국채권 지수 EMBI 플러스 이머징 마켓의 약자가 EM 본드 인덱스. 이머징 마켓 본드 인덱스 플러스는 투자은행인 JP모건이 신흥시장국 투자에 대한 벤치마크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신흥시장국 채권펀드 투자 수익률 지수로서 신흥국 정부가 발행한 달러화 표시 채권 및 유통대출을 대상으로 이제 산출이 됩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신용등급이 높은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글로벌 채권 BRICS, 신흥시장 국가들이 발행한 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펀드를 신흥시장 구체 펀드라고 하는데, 양장한 투자 위험도의 차이 때문에 통상 후자의 금리는 전자의 금리보다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신흥시장국 채권 등의 가상금리를 거래 금액의 기준으로 가중평균해서 치수한 건데, 한편 EMBI 플러스 수익률에서 미국 국채 수익률을 차감한 값을 EMBI 플러스 스프레드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신흥국의 위험이 증가하면 더욱 스프레드가 커집니다. 양원 검색어는 MSCI 지수, FTSE 지수가 있습니다. 자, 실업자. 실망을 했나요? 구직 담연자라고도 하고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잠재 구직자의 일부분이고, 취업 희망과 취업 가능성 기준 외에도 노동신앙적 사유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자 중에 지난 1년 내에 구직 경험이 있는 사람을 이제 실업자라고 합니다. 노동시장적 사유라 하면 이제 전공, 경력, 임금 수준, 근로조건 등의 면에서 적당한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지난 4주간 이전에 구직하여 보았지만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서 교육, 기술 경험 부족 등의 면에서 자격이 부족해서 지난 4주간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이제 의미를 합니다. 여간 검색어는 고용 보조지표, 자발적 실업이 있습니다. 자, 실물화폐, 명목화폐. 고유의 이제 사용가치 및 교환가치를 가지고 화폐 기능을 수행하는 물건을 이제 실물화폐라고 하고, 화폐 경제 초기에는 각기 그 사회의 고유한 사정에 의해 생산량이나 존재량이 충분하지 못해서 희소가치가 있는 조개 등 귀한 물건 또는 교환의 도구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가축, 명품 등이 실물화폐로 사용됐지만, 점차 이제 운반도 간편하고 변질도 되지 않는 내구성이 있는 기금속, 특히 금 또는 은이 주로 실물화폐로 썼습니다.
이러한 이제 실물화폐는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필요한 양만큼 보관과 운반이 불편해서 소재 가치와 교환 가치가 다른 무엇을 화폐로 사용하게 됐는데 이를 명목 화폐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은행권으로 대표되는 명목 화폐가 화폐의 대부분을 이루고요. 명목화폐는 이제 그 자체가 가치를 가져서 화폐가 된 것이 아니고 법률에 근거하거나 역사적인 가치에 그대로 사회적 신임을 얻어 이제 통용되게 된 것입니다. 와, 이 상당히 이 화폐에서만 해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이 많네요. 자, 실업률. 고용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경우에 전체 인구보다는 경제적으로 생산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에 따라서 현재 각국에서 작성하는 고용 통계는 일정 연령 이상의 노동 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작성되고 있고요. 이 인구는 다시 노동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가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 인구와 경제활동에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 인구로 이제 나누어집니다. 경제활동 인구는 다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하고 조사되는데 실업자가 경제활동 인구에 포함되는 이유는 비록 조사 시점 당시에는 일시적인 이유로 직장이 없어 실업 상태에 있었지만 언제든지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고용 현황 조사를 통해서 노동 가능, 경제활동, 취업자 및 실업자 등의 노동력과 유효 노동력의 규모가 파악되며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등의 지표를 성별, 지역별, 연령별 등으로 산출해서 취업구조의 변화를 판단하게 되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 인구수를 노동 가능 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이고 실업률은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 인구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이제 계산을 합니다. 연간 검색어는 고용률, 고용보조지표가 있습니다. 경제활동 인구수라는 게 이제 중요한 것 같고요. 경제활동 인구수로 이제 실업자 수를 이제 나누면 그게 실업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그냥 실업자들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그 실업률이 높다는 게 아니라 그 경제활동 인구에서 이제 실업자 수를 나눠야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36차 끝냈고요. 다음은 실업률 갭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업률, 실물화폐, 명목 화폐, 실망 실업자, 실흥실약 국제권지수 EMBR, 신주이수권 부사채 BW, 신재생에너지, 신용환산율, 신용평가제도, 신용파생상품, 신용창조, 이렇게 총 10가지를 해서 오늘은 36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